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코인이 바로 리플이고 또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충분히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종목이실 텐데, 자, 우선 차트부터 살펴보면요. 작년부터 꽤 유의미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추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런데 이전에도 두 번 채널의 상단을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채널 반대편까지 이렇게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최근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두 번의 경우처럼 이게 트랩이 되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한 방향으로 추가 상승력이 나와줘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업비트에서 원화를 기준으로 한 차트를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같은 구간을 달러로의 차트로서 살펴보면요. 자, 같은 부근에서 두 번의 트랩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는데, 자, 달러 차트에서는 하단으로도 트랩이 발생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다시 지금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했고, 아직까지 달러 차트에서는 채널의 상단을 뚫어주지 못한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며칠 안에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상단 지지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만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새벽 4시에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6시에는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최근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하나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리플도 따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추세를 따라가더라도 워낙 강력한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송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소식들이 XRP 시세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 그리고 10월달에도 이런 상승력을 보여줬던 건 전부 소송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였죠. 그리고 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전이 새로운 스케줄에 따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식들이 앞으로 계속 전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송 관련된 스케줄과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정보 전달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는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클릭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또는 간편한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플 관련된 소식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과 또 거시적인 이슈, 경제지표 발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도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이 소송 스케줄과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건은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 토레스 판사가 작년 11월 달에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었죠. 자, 양측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SEC가 요청했던 리플의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 판매 수익 자료를 요구했고 이 부분을 법원이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 서류들도 같은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일까지 연기됐고 오늘 날짜로 제출이 완료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3월 13일 날 플레인티프인 SEC가 이 구제 관련 요약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디펜던트인 리플이 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달 뒤인 3월에서 한 달 뒤인 4월 12일까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SEC가 내놓겠다라고 하면 4월 29일까지가 그 날짜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구제 관련 서류들, 구제라는 건 벌금 관련된 서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고요. 이 판결문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XRP 그리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건데 기관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개인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약식 판결문 결과를 보고 부분 승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리플이 벌금을 내고 합의를 진행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런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에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각당했죠. 그래서 이 기각당했을 당시에 그 기각 명령문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The SEC's motions for certification of the interlocutory appeal. 이게 바로 중간 항소인데 이게 denied. 기각했다라는 그 명령선 겁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오후 2시에 Counsel for all parties shall appear for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양측은 최종 소송 전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위에 나왔던 최종 이 소송 전 회의 전에 counsel for both parties. 양측 변호사들은 along with the parties themselves. 그 양측 기관 사람들과 함께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최소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직접 스케줄을 만들어서 합의를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합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최근 SEC의 소송 진행 사항들을 보시면요. 일단 리플과 약식 재판 판결문에서 사실상 패소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를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건에서 나와 있는 중간 항소 요청도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 SEC가 리플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취하한 바가 있죠.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만 놓고 봐도 지금 표면적으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그레이스케일과 진행했던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이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SEC 입장에서도 정식 재판으로 가게 돼서 여기서까지 패소하게 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전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추가로 이 문건에서 보시면 우리가 보시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적 다툼이 임박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 구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약식 재판 종료 이후에 이제 정식 재판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고요.
이 불확실성 공개된다라는 게 바로 이 서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두 가지 이 변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변수를 여기서는 커브볼이라고 번역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EC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SEC와 리플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사라는 건 이 Empower Oversight라는 곳에서 2021년도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이 전직 SEC 관리들이 리플과 XRP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맡고 있는 OIG가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SEC는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XRP에게,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변수를 보시면 바로 SEC가 지금 동시에 함께 진행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SEC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도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 기각 신청, 모션 투 디스미스를 제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SEC와 이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기각 신청은 언제든지 지금 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이미 양측의 구두 변론을 다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IG의 조사와 코인베이스의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이 SEC 항소 계획에 대한, 리플의 항소 계획에 대한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다라는 거고, SEC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SEC는 법 진행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할 거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정식 재판 일정, 벌금 합의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추가로 이 SEC의 내부 조사와 또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이 기각 신청 관련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달에도 이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또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파악하면서 고려하고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의 시세가 워낙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적인 영역에서 리플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커스티디 영역에서도 인수합병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시세가 그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 자, 이제 다시 가장 중요한 정식 재판이 그 스케줄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엔 리플이 시장의 상승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펼쳐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그 흐름에 맞게 타점 설정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밑에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페이지가 이동되니까 거기서 전송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받게 되고,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제가 한 분씩 답변 드리면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리든 아니면 간편하게 문자로 상담 드리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코인 시장에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반감기 시즌에 꼭 수익 많이 챙겨가시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